어제 우리가 그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재판이 열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했네요. 네네. 네.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나요? 한동훈 장관님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어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변호사가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킨 거잖아요. 검사랑 싸워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난입은 아니고요. 예. 네. 예. 왜 나왔는지 뭐 모르죠. 굳이 한동훈 장관 메시지가 저희 뭐 싱크가 있으니까 싱크가 있구나. 교수님 통해서 듣기보다는 제가 한동훈 장관 통해서 듣는 게 제가 성대모사로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목소리는 한동훈 장관한테 듣는 게 맞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예. 마피아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막 그 뭐 증인들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야, 참 한동훈 장관이 그 이재명과 관련된 인물들 묘사를 할 때는 네. 그 뭐 거의 그냥 깡패 집단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 워딩들 보면 네. 야, 아주 마피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마피아나 저런 조직의 세계가 아니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법무법인 덕수는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로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로펌까지 동원돼 가지고 네. 저렇게 사법방해 행위가 벌어졌다.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네.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 이제 김영태라는 분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변호사 인생을 여기에 걸었다는 듯이 되게 뭐 정말 돌출운동을 했잖아요. 정말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저기 밑에 있는 애들 시키지 않나?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어제 제가 이제 그 덕수를 가리켜서 그냥 저희 친구 집 개 이름이 덕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더라도 글쎄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되게 뭐 전통이 있고 규모도 큰 이제 법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영태 변호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뭐 옆집 아저씨마도 못한 그런 이제 뭐 해악질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이제 보스라고만 얘기하고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뭐 딱히 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간에 뭐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김영태라고 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가지고 변호인으로서의 어떤 그 본분은 있고 보스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미션을 받고 그런 이제 폐악질을 했다라는 걸 이제 비판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영태 이분이 40년 동안 변호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고 민변의 이제 거의 뭐 초기 이제 창립자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이제 뿌리가 깊으신 분인데, 전 좀 모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약간 좀 저희가 어제는 따로 뭐 강도 높게 비판은 안 했었지만 이분에 대해서 좀 변압 차원에서도 좀 징계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검찰이 이번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도 검토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는 뭐 변호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징계 개시 신청이 되면은 뭐 절차가 뭐 좀 어떻게 되는 거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임을 하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의뢰인 뜻에 부합하는 가운데 그렇게 던졌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똥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의뢰인 의사에 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사하고 당신 해갖고 싸우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거 정말 이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자기는 사임기 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거예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윤리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 변호사 윤리 위반, 그다음에 징계 이런 것들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법무부에서 관할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법무부
법무부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징계 신청을 네네.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 개시 신청을 하면 아마 이제 그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해서 징계를 실제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뭐 징계 개시 절차 신청만 하고 맨날 뭉개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 징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실제로 징계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손방망이라는 소리 있죠. 그 권경혜 변호사 네. 최근에도 권경혜 변호사에서 정직 1년 나왔죠. 예, 1년 나왔습니다. 1년. 근데 이제 1년 그렇죠. 뭐 우리 일반인들 보기에는 좀 굉장히 경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1년 동안 이제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경하다라고 볼 시각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징계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신기라. 왜 이렇게 시큰둥? 아닙니다. 아니 저기 아니 뭐 아니,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는 1년이 아니, 뭐 저 1년이 의협은 징계 많이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을 하려는데 의협이나 변협이나 모두 네. 자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징계가 손방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부 인사가 좀 이제 아예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교수님께서 표정 변화가 없으셨으면 이렇게 시큰둥하세요라는 이 반응이 나올 정도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처음이에요. 보통 이렇게 선미 교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인데 먼 산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아니 권경희 변호사 그 상대방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철님인가 그분은 자기 인생 정말 인생이 맞아요. 완전히 네. 그냥 갈아엎어졌는데 근데 상대방이 1년이라는 거 얼마나 분노됩니까? 그 당시 뭐 네이버 댓글이나 뭘 봐도 그러니까 징계 이런 거는 여론에 좀 이렇게 뭔가 좀 약간 맞춰가야지 1년은 전 너무했다고 봅니다 진짜. 근데 뭐 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그런데 저도 징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김영태 변호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모든 변호사들이 다 대체 저게 뭐야 이렇게 어저께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계 시스템에 작동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나 뭐 90년대 같은데 이제 민변이라는 그 단체가 그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민변은 약간 그때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정말 선량한 사람들을 뭐 정의를 위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되게 정의로운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민변에 대해서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게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는 민변은 시효를 다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민변 그러면 적폐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민변이 그러니까 좌파답지 않은 좌파를 계속 옹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민변이 이제 정치 재판 그만하고 이제 지금 민변이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학교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 얼마나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 걸 돕는다던가 아니면 뭐 경찰들 돕거나 뭐 할 일이 찾아보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이재명 뒷바라지 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언제까지 민변이 추락할 건가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민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김영태 변호사 아까 이제 그 또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기를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요즘 뭐 날씨가 워낙에 덥다 보니까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그 모습을 봐도 자기가 지금 이화영 씨 재판장에 간 건지 이재명 대표 재판장에 간 건지 구분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약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세 가지 지금 문서를 제출한 건데 이제 기피 신청서랑 그다음에 이제 사임서 제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견서까지도 이제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의견서라는 게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화영 씨의 이제 검찰 진술이 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변호사의 의견이 담겨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의 내용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좀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된다. 이화영 씨 재판이랑 이재명 재판 헷갈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의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은 김성태 씨가 이제 그 이화영 씨를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협박으로 따라 가지고 이제 자기 어떤 의사와는 다른 진술하게 됐다라는 그 의견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김성태가 이화영을 협박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가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럼 상식적으로 이화영 씨를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뭐 협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선 이화영 씨에 대해서 김성태가 어떻게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 가지 내용을 싹 다 보니까 전부 다 이화영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성태가 이제 그 이재명의 한창 이제 그 논란이 됐었던 대법원 판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법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재명한테 선거 자금을 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해찬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쪽에 지원해줬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김성태가 이화영 씨를 협박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폭로하겠다고 세 가지 중에 이화영 씨랑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재명 씨와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김영태라고 하는 분은 애당초 이 재판 자체를 이재명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화영을 뭔가 돕겠다는 생각 아예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어제도 얘기했던 그냥 가짜 변호사에 딱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위를 먹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재판 좀 시원하지 않나요? 뭐 더위 먹어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재판정 이렇게 반청쟁 맞으면 많고 그러면 덥습니다. 예. 이 긴 얘기를 갖다가 굳이 재판장이 시원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교수님? 저는 네. 왜냐하면 그 김영태를 약간 김영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네네. 그냥 그 사람 편드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저는 과정이 또 더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의견서 내용을 보더라도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과 이재명이 한 몸이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변호하면 그것이 이화영 변호 또 이화영 변호하면 이재명 변호 이게 이제 둘 다 똑같이 이퀄이 성립됐을 때는 이제 그런 의견서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네. 서로 지금 디커플링이 됐어요. 이화영이 지금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그럴 때는 쓰지 말아야 되는 논리인데 그렇죠. 그냥 계속 써버리는군요. 근데 이 지금 논리가 방금 이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디커플링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 지금 왼수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인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뭐 쌈박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지금 의견서를 냈다라는 거는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냥 김영태 이 변호가 작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재판에 갔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시각이 딱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혹시나 해서 시사 프로 하나를 봤더니 거기 이제 박용진이라는 분이 나와요. 뭐 항상 이제 괜찮은 좌파라고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네. 그분이 나와서 뭐라 했냐면 네. 이거 이제 민주당이 약간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런 거에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근데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진짜 박용진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환상 갖고 있는 분들 빨리 그거 깨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 지난번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은 이화영 씨 부인이 이게 그 이제 뭐 독방에 가두고 뭐 고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언이 바뀌기 전에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증언이 바뀌고 나서 이게 이재명한테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그때 나온 거고 이 김영태의 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무 이 서로 그렇게 명백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부인하고 또 다른 민주당 패널은 뭐라 했냐면 그냥 이런 민주당이 이런 짓 하다 걸리면 이게 증거인멸로 뭐 바로 더 구속될 수 있는데 이런 짓을 왜 하겠냐라고 하는데 이 구속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거 잘 안 해요. 자기들이 잘 네. 파악하고 있네요.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입을 막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피고인인 이화영이 나는 이 변호사가 좋다는데 다른 변호사가 막 와서 난입하는 이런 광경을 연출하는 건 진짜 우리나라 정치사에 정말 길이 남을 만한 정말 명장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정상적이면은 내가 박용진이면은요 있잖아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묵비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도 알면서. 정말 방송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착한 좌파는 없다. 세상에.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이 의견서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큰 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김성태 씨가 이화영에 대해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재명의 어떤 그 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자기가 이제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김영태 변호사가 의견서에 제출한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게 김성태 씨랑 이재명 두 사람의 어떤 사법 거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상 이제 그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쌍방울에서 이제 어떤 그 시비 같은 거를 발행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식의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에서의 뭐 수사가 뭐 별로 진척이 된 게 없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오히려 김영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한테 약간 수사의 어떤 지침을 내려줬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줬다. 네, 김성태 씨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간 감춰져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거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면 충분히 우리가 이건 검찰의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참 아주 분석이 좋은데요 오늘 네, 전 대표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 다시 하자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반듯하게 살아온 그런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아마 벌써 이제 민주당 행태 때문에 수없이 놀랐겠지만 전 이번 일에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역사상 이건 정말 인생에서 이건 처음. 이거는 누가 봐도 놀래고 특히 네. 이제 변호사들이나 네. 뭐 하여튼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충격이죠. 충격이죠. 진짜. 충격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김영태 변호사가 40년 변호사 생활했다는데 네. 아마도 이제 끝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그렇게 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 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